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삼부자쌤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네. 국민연금이라는 소재로 정말 촬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국민연금을 소개할 때 간단하게 제도나 활용 방법 이 정도만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도 안에서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수령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유족연금이라 하면 대단히 좋은 제도고 수령자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가지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몇 가지를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까운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일정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의할 점이 따로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다 나시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노령연금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노령연금. 또 장애가 생겨서 받는 장애연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해 주실 유족연금. 그렇죠. 유족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족연금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유지. 보통 배우자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당시에는 우리 이제 아버지 정도 세대가 되겠네요. 70대, 60대 이 정도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외벌이를 하고 있고 남자가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노령연금을 받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는 조금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유고하셨을 때는 부인께서 받을 노령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족연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부인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령자가 남편만 되다 보니까 부인도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부인들이 네. 보통 오래 사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제 40%에서 60%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도 사실 요즘 시대가 변하고 여성분들도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꽤 있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또 아니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같이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남편이 일단 긴 기간 내고 급여 수준도 높아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최저인 3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230만 원을 꾸준히 끝까지 잘 받으시다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게 좋겠죠. 근데 남편이 또 본의 아니게 빨리 돌아가시게 된 거죠. 남편이 조기 사망 시에는 남편 사망 유족연금인 60%인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유족연금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30만 원 받고 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12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12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30만 원 플러스 원래 받던 돈의 30%를 더해서 60만 원 더해서 30만 원 더하기 60만 원 해서 90만 원을 받을래?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네요. 당연히 120만 원을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20만 원 선택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일부러 30만 원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30만 원은 그냥 없던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깝게 괜히 30만 원 넣어가지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기 사망 시에는 이 30만 원 넣었던 이미 계속 가입했던 돈들이 날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의가입 관련 말씀해 주실 때 유족연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임의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은 부부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거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유족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녀, 부모, 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우리가 수령을 하다 보면 자녀가 25세 미만일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조기 사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경우도 많지 않을 거고,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일 경우에 된데, 부모가 또 제가 60세가 넘어갔는데 부모가 한 8, 90세 넘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조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족연금 받는 것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유족연금은 받기가 쉽지는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지금 현재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요즘 또 비혼 되게 많잖아요. 비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만약에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해서 살게 돼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자 살 때만 지급을 하고요. 재혼할 경우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법에도 나와 있고요. 솔직히 그리고 법이 아니라도 솔직히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 지급되다가 배우자 먹고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배우자 남자친구까지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뭐 이 국민연금이 뭐 재혼을 뭐 법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산부자스님 모시고 유족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 중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임의 가입을 하실 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제 주변에 최근에 친한 분이 뭐 또 돌아가시면서 유족연금을 받다가 또 재혼 문제에 부딪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